방금 음악은 굉장히 웅장했지만 지금 나스닥이 만선을 장중에 한번 터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나스닥이 진짜 만선에 터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선을 돌파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했는데요. NH 아몬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할 때 몇 주 전부터 이제 미리 약속을 해서 섭외를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어제 갑자기 연락드렸어요. 아니 네. 나스닥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좀 갑작스럽게 연락이 드렸는데 네. 다행히도 어제 만선에 터치를 딱 했단 말이에요. 기분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사실은 나스닥이 만선을 돌파를,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그 숫자의 배어리어를 터치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네. 겁니다. 이게 보통 한 번을 이렇게 다 뚫고 올라가는 일이 보통 없기는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계선을 터치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뭐 3월 달에 그렇게 급락 이후에 나스닥이 가장 먼저 복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익이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올라섰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 팀장님하고 한 3월 말쯤에 통화를 한번 했었죠. 네, 맞습니다. 통화를 네. 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게 만약 여기서 회복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가게 될 게 뭐 같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네. 하셨었고 네. 당연히 가장 큰 빵주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그게 맞아요? 라고 그때 답변을 해주셨었고 네, 사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 되어서 네. 지금 나스닥을 만까지 좀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계속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가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이랑의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라는 이제 점으로 인식을 좀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펀더멘탈과 주가를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GDP가 이 정도 됐을 때, 네. 물가가 이 정도 됐을 때, 네. 아니면은 뭐 기업 이익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주가는 이 정도였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까지 뭐 몇 퍼센트, 몇 배까지 허용을 하겠다. 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연준 대체대조표가 사실은 시장에 연준에서 화폐를 어느 정도 찍어내는지에 대한 지표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S&P 500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그리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연준 대체대조표입니다. 이제 가운데에 이제 볼록 올라온 부분이 사실 이제 2008년도 때인데 그때 이제 주가가 저 정도 빠지고 800선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연준 대체대조표는 한 1조 달러에서 그때 한 4조 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사실 보면은 4조 달러는 아니고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오는 셈이 됐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올해 들어와서 4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까지 지금 올라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급격하게 늘었네요. 예, 급격하게 늘어났죠. 얼핏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대차대조표가 늘었다. 네. 그냥 그 정부가 빚을 많이 졌다. 네. 이거죠. 그렇죠. 연준에서 채권을 그만큼 많이 그렇죠. 매입을 네네. 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찍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때 저만큼 찍어냈을 때에도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도 찍어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겠네요. 네. 하긴 월 300벌 때에는 우리가 뭐 한 끼에 10만 원 먹는 밥이 좀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꿈만 생각만 해도 좋네요. 월 3천 벌면 이게 10만 원짜리 밥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풀린 것도 네네. 사실 중요하지만 이제 금리를 다 끄집어 내렸잖아요. 네네. 지금 제로까지 내렸고 사실 그 2008년도 금융 위기 때에도 금리를 내린 다음에 다시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6년, 7년이 걸렸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2015년도 네, 말에 올렸으니까 네. 거의 한 6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제 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언제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네. 돈의 가치고 돈의 가치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화폐의 거의 2배를 지금 끄집어 그랬죠. 낸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돈의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따지면은 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그 S&P 기준으로 그 PR이 전 고점보다도 전 고점보다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미는 대부분 매니저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비싸다. 뭐 이 네네. 정도까지 줘야 되냐. 네. PR을 이 정도까지 용인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과연 의미가 없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경제 재개를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재개라는 것 자체가 문을 닫았잖아요. 네. 문을 닫았다라는 거는 성장률이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랬죠. 네. 성장률이 0이란 얘기인 거고 성장률이 0이라는 거는 그동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시장이 깨지고 난 그 다음서부터 경쟁률이 0서부터 성장률이 0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네. 제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주가를 지금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투자자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의 시장은 재개와 부양이 간다라는 거는 부양은 성장에 대한 동기를 의미하고 네. 또 리스크의 완화를 의미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재개라고 한다는 거는 또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양책을 더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어제도 외신 보니까 뭐 백악관 그 보좌관도 4차 부양책도 거의 뭐 충분히, 확실하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그것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앞으로는 아까 이제 나스닥 말씀을 이제 초반에 드리기는 했지만 네.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충분히 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성장주가 많이 갔네요. 네, 이미 성장주가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 던 11년간을 사실 보면은 네. S&P 500이 한 350%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네, 네. 2009년 1월 1일서부터 10년이 조금 넘었죠. 네네. 350%가 사실 올랐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이 성장주인데 네. 제가 어저께자로 보니까 한 460% 정도 2009년도서부터 올랐고요. 그 대신에 가치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싼 주식들, 굉장히 네네.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주식들은 260%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성장주가 가치주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가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앞으로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돈이 지금 2배로 풀린 상황에서는 네. 이제는 가치주 투자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체감이 되거든요. 방송을 네. 하면서 진짜 체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VLUE라고 해서 밸류, 네. 가치주를 네. 전문적으로 담아두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네. 성장주들은 가장 높게 네. 되어 있고 대부분 ETF로 네. 갖고 있지만 네. 확실히 이런 현상은 그냥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코어 에셋 자체가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5월 말서부터, 그러니까 5월 한 말 정도서부터 한 어제까지는 아니고 그 전까지는 가치주들이 조금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5일, 7일 정도의 성과를 보면 순환매 같았어요. 네, 순환매 탄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경제가 재개하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소비주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튀어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좀 일어났다라고 사실 보고 있지만 네. 기본적인 성장주의 뼈대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음. 얘네들은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S&P 500을 중심으로 잡고 네. 나스닥을 사실은 약간 그 위성자산 정도로 이렇게 뒀다라고 하면은 네네. 지금은 나스닥을 메인으로 갖다 놓고 가끔씩 순환매가 돌아올 때 다우를 투자를 한다든가 네네. 시클리컬이 돌아올 때 그쪽 주식을 좀 산다든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지금 저희 매니저들도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전과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사실 미국에 한정돼 있는 얘기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국가별로 나눠봤을 때 미국이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유럽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권, 네. 아니면 중국 네. 어느 쪽을 가장 좋게 보세요?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내놓은 부양책의 규모가 미국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해서 일반 샐러리맨들이 본인 연봉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지출을 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사실 그러네요. 냈잖아요. 근데 네. 다른 나라들도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양책의 순서대로 일단은 매력도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환율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환율인데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한 말서부터 한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어저께 정도, 그저께 정도까지 나타났던 그 흐름을 보면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네. 유로가 강세로 돌아섰고, 네. 이머징이 뛰기 시작했고, 네. 나스닥이 좀 죽기 시작했고, 다우랑 S&P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순환매가 돌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 중심에는 사실은 달러도 있습니다. 근데 달러의 주범이 사실은 S&P 500, 달러의 주범이 유로화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서 나타났던 부분이라 맞아요.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머징 시장이 뛰고 그다음에 유럽이 뛰려면은 이건 환율이 지금 형조 상태를 유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약달러 기조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되지만 네. 강달러 기조로 다시 돌아선다라고 하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어차피 돈은 많이 풀었으니까 사실 뭐 달러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화폐 유동설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네, 화폐가 맞습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는 떨어진다는 게 화폐 유동설인데 그건 1990년대 얘기고 네, 지금 네. 그거 절대 안 통한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은 달러 강세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느 네, 쪽으로 맞습니다. 가세요? 네. 사실 환율을 예상을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건 사실은 그렇긴 좀 하죠. 네. 아니고 사실 상대적으로 사실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부양책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도 부양책이 어느 정도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임팩트를 주면서 나오느냐에 따라 환율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독일도 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재정 지출을 이번에 하면서 네네. 그런 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유로화 강세에 충분한 동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지수의 60% 정도를 유로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로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달러는 충분히 약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뭐 95, 94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달러도 100선을 왔다 갔다 했던 96에서 100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달러의 그 어떤 범위를 그 한 90에서 95 정도로 낮추는 레인지 자체를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때 이머징 시장이 달렸던 것처럼 네네. 충분히 그런 시장도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세워놔야 되겠네요. 네 그거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복잡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인덱스 우리가 뭐 달러 인덱스 찾아보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 뭐 하락한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네. 그러면 차라리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나라 투자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머징 투자로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율이 가장 안정적이고 네. 이머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선진국인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네. 거기에 또 공매도까지 지금은 없기 때문에 9월까지 없죠. 네, 충분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사실 상승할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경제 재개가 일어나면서 핸드폰도 다시 또 팔리기 시작하고 그거에 네. 따라 메모리 수급도 사실 이제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오름세를 계속 기록한다. 네.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른다. 네. 이렇게 됐을 때 투자 전략. 그때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미국의 네. 이제 성장주, 미국의 성장주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빵 주식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요 주식들, 뭐 나스닥 100, 네네. 뭐 이런 ETF들도 사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초대형 ETF 이런 ETF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준비된 내용들은 유럽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 네. 유럽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투자가 다 열려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네. 좀 유럽은 넘기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사실 저 앞 코너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올라타도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네.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장에 돈은 풀렸고요. 네.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손실일 수도 있는 네, 시대에 그렇죠.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을 사시던 아니면은 채권을 사시던 아니면 어떤 뭐 약간의 위험 자산을 사시던 부동산을 사시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돈보다는 더 일단 현금보다는 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한테는 충분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산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그럼 뭐 지금 당장 몰아 넣으세요, 몰빵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 추가적인 자금을 넣는 거가 좋은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그럼 미국의 성장주를 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만 놓고 보자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봤을 때 성장주가 훨씬 좋은 거고 네.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놓고 봤을 땐 달러 인덱스를 놓고 봐서 네. 그걸 구분을 해라. 네. 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